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PX 기준으로 5100선도 어제 이탈한 상황이에요. 매크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있고요. 저는 4월 초부터 롱 포지션 전량 익절 후 현금 비중 극대화 진행했습니다. 숏 포지션도 일부 진입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절로 마감을 했어요. 방향은 맞췄지만 그 안에서 대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기준으로 3-4% 정도로 손실 타이트하게 제한을 했고 비중도 관리하면서 나쁜 매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익비도 더 유리한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시장의 연속성이 없었고 그간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재료 CPI와 PPI를 잘 소화하면서 상승시키는 그림을 만들었었죠. 그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 휩소를 만들 만큼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긴 하지만 손실을 제한하면서 리스크 관리 진행했기에 지키는 투자가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현금 비중 극대화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다음 스텝은 어디서 매수할지가 되겠죠.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매수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번 주 옵션 만기 주간이라 옵션부터 말씀드릴게요. SPX의 감마 자료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VT 레벨이었던 5165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어요. 결국은 주요 레벨 5100선마저 붕괴시키면서 50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SPX 5000선의 지지 레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개장하자마자 VT 레벨에 막혀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결국 전쟁 이슈가 재조명되면서 하락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쟁 이슈가 없었더라도 하락할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나온 장대 음봉으로 이미 시장의 추세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 차트의 뉴스가 짜맞춰지는 패턴에서 전쟁 이슈가 부각됐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영상에서 근거로 들었던 부분은 바로 심각한 매크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채권금리의 경우 4.35%를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한다면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고 언급드렸어요. 채권금리가 높다는 것은 경제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강한 경제와 소비가 뒤따른다면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주 전 10년 채권금리는 4.35%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점을 경신했고 지나치게 상승하는 채권금리는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작년 10월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엔화는 2년 동안 지켜왔던 지지선이 깨졌고 유로화도 삼각수렴 지지가 깨졌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다시금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빅스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유가입니다.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합적인 이유로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상승 채널 자체를 브레이크아웃 했었죠. 유가의 상승은 근본적인 물가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이렇게 미리 매크로 지표들이 하방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증시는 뒤늦게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쟁 이슈로 장중 하락이 나왔음에도 유가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실제 사실보다 뉴스가 더 자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 격화되고 더 심각해지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 고유가 이슈가 터진다면 그게 더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매크로가 먼저 선행하는 움직임이 나왔기에 반대로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것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빅테크 어닝과 전쟁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겠죠. 여러모로 대응하기 쉬운 장세는 아니지만 잘 준비한다면 저는 분명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SPX 주봉으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마감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10주선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작년 10월 말 이후 첫 이탈입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나스닥과 S&P 500은 51선을 이탈했고 다우와 러셀은 101선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SPX 5000선 지지 여부 보면서 분할 매수 시작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탈한다면 4800선을 최종 지지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SPX 5000선에는 강한 옵션 물량이 배팅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옵션 만기 주간이기에 옵션 포지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주간이고 또한 5000선은 기술적으로도 20주선과 피보나치 23.6% 되돌림 라인이 맞물리기 때문에 1차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잡고 분할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주간에 돌입했고 실적 발표에 대한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에요. 만약 이탈한다면 4800선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4800선은 SPX가 22년 1월 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피보나치 38.2% 되돌림 라인과 맞물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4,800선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미 대선이 올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만큼 시장이 풀린 유동성도 어마어마하죠. 저가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상황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락하면 저가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랠리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저점을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기준 잡고 성향에 따라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는 공포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전쟁 이슈가 일단락되는 흐름으로 가거나 기업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매수할 기회도 주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쟁 이슈가 있으면 그런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점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준 잡고 공포에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는 관점 설명드렸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